예, 오늘은 시제의 동사에 관련된 시제의 마지막 수동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수동태는 분사를 설명할 때 능동과 수동의 의미를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능동은 사전적 의미를, 그러니까 동사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수동은 동사의 의미를 당하는 입장에서 갖고 오는 것,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사를 만들 때 satisfy라고 하면 이게 원래 타동사로 무엇을 만족시키다라는 뜻인데, 현재 분사를 만들면 현재 분사가 능동의 의미가 있죠. 예, 현재 분사가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를 만들 때에는 satisfying 해서 ing를 붙여서 이런 모양이면 이게 형용사가 된다고 했었죠. 이게 만족시키다 해서 끝에 다가는 동사니까 서술어가 되니까 이것만 형용사형인 는으로만 바꾸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사의 의미는 시키다라는 의미를 그대로 갖고 온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형용사가 되는 것. 과거 분사 우리가 pp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동의 의미를 갖는데 3단 변화의 끝이죠. 뭐 help, helped, helped 할 때 그 마지막 세 번째 거. 얘는 모양을 당할 때 규칙과 불규칙이 있다고 그러면서 규칙 같은 경우에 이제 D나 ED를 붙이는데 얘는 Y로 끝났으니까 영어는 명사든 동사든 간에 Y로 끝나면 무조건 I로 고치고 나서 뭐 ES를 붙이든 ED를 붙이든 하셔야 됩니다. 얘는 예를 들어서 A가 B를 만족시켰으면 이제 B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B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만족당한인데 이건 좀 해석이 어색하니까 만족한. B의 입장에서 만족했겠죠. 그러니까 만족한.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능동은 동사의 의미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 수동은 당하는 입장에서 갖고 있는 것. 이해되셨죠? 네. 수동태도 일단 지우고 할까요? 예, 수동태도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능동태의 동사, 그러니까 동사의 원래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를 의미면에서는 당하는 입장에서 갖고 오는 것은 똑같아요. 당하는 입장에서 가져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수동태는 원래 동사를 대신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동사를 대신하니까 얘는 형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동사가 되는 것이죠. 예, 동사가 됩니다. 단 무슨 의미를 가지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가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되셨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표를 한번 보실게요. 밑에 제 의미적으로 볼 때 우리말에 때리다가 있죠. 우리말에 때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hit이라고 하고 우리말은 때리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 때리는 A가 B를 때렸으면 B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말에서는 맞다라고 하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맞다라는 동사가 있습니까? 영어에는 맞다라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말하고 수동태, 그러니까 우리말에 이제 수동태가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말은 맞다라는 반대말이 아예 존재하든가 아니면 이런 동사들이 아예 별도로 존재해요. 이런 동사들이. 그러니까 영어에서처럼 해석할 때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별도로 이런 동사들이 존재해서 거기다 갖다 붙이는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면 돕다의 반대말은 여기다 갖다가 도움받다라는 식으로 이 받다라는 동사에다 도움을 갖다 붙이는 방식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동의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동의 의미를 수동태가 아닙니다. 수동의 의미입니다. 의미하고 표현 방식을 구별하셔야 돼요. 수동태라는 것은 모양이기 때문에 표현 방식을 의미하는 거고 수동 의미라는 것은 뜻만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뜻을 할 땐 이런 기존에 있는 동사들을 갖다가 그 의미를 갖다 붙이는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즉 우리말은 그 말이 있다는 거죠. 동사 자체가. 그러나 영어에는 되다, 당하다, 지다, 받다처럼 어떤 수동을 나타낼 수 있는 동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모양을 변형시킵니다. 이렇게 모양 변형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에서 때리다예요. 그러면 머릿속에 맞다를 찾을 것이 아니라 hit이라는 동사를 변형시켜야지 때리다의 상대적인 개념, 즉 때리다를 당하는 입장이니까 빨리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동사 모양을 변형시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말처럼 이런 거 갖다 붙인다든가 아니면 반대말을 찾기보다는. 이해되셨나요? 이게 바로 궁극적으로 똑같은 의미, 이 의미와 이 의미는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예, 표현 방식이 다른 겁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수동태가 없습니다. 우리말에는 수동태가 없고 우리는 그 수동의 의미를 획득하는 방식, 즉 수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이 이런 기존에 있는 동사들을 갖다 붙여버리는 방식을 사용하지만 영어는 B 플러스 PP라는 형태로 어떻게 하죠?
예, 그거를 합쳐버려, 그러니까 모양 자체를 변형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죠. 이해되셨나요? 예,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를 명심하시고요. 물론 영어에도 예를 들면 주다의 반대말이 존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receive죠. 그런데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이 형태 말고도 이게 물론 be 플러스 pp가 돼서 주어지다라고 해석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게 받다라는 뜻을 가질 때도 있거든요. 즉, 이 형태보다는 어느 것을 더 선호한다는 뜻입니까? 예, 이 형태가 진정한 의미의 어떻게 보면 그 수동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하고 우리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수동태인데 수동태는 어떻게 사용한다? 우리말은 반대말을 쓰든가 아니면 이런 동사들을 갖다 붙여버리는 방식을 사용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는 be 플러스 pp로 모양 자체를 변형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어 문법에는 수동태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어를 보니까 일본어를 조금 배웠었는데 일본어를 보니까 일본어는 이 방식, 우리 방식도 있고 이렇게 동사를 변형하는 수동태 방식도 있더라고요. 물론 be 플러스 pp는 아닙니다. 당연히 일본어니까. 그러니까 나라마다 좀 특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극명하게 이제 한국하고 영어하고 좀 갈리는 형태가 바로 이거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 없죠. 저도 국어 문법을 잘 모르고. 볼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 영어에서 예를 들어서 맞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머릿속에 맞다라는 단어가 없다면, 이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빨리 무슨 단어를 생각하시면 될까요? 반대말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오히려. 예, 때리다라는 동사를 빨리 생각하셔서 이것의 형태를 이렇게 변형해서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영어에서 어떤 표현을 맞다, 누가 맞았다 이런 표현을 들었다면 맞다라는 동사가 없어요. 근데 때리다라는 표현을 알고 있다면 빨리 이 동사를 변형하는 방법을 취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되셨죠? 네.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수동태의 쓰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겠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는 때리다라는 동사를 맞다는 동사를 그냥 사용하는 데 반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그냥 때리다라는 동사는 때리다라는 동사로, 맞다는 동사는 맞다는 동사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별개의 것을 완전히 사용한다는 거죠. 영어의 경우는 hit을 사용해서 때리다일 때는 hit, 맞다일 경우에는 be hit을 사용하니까 수동태의 빈도가 능동태만큼, 즉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빈도가 능동태만큼이나 많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리다일 때도 능동인 거고 맞다일 때도 능동인 거죠. 그냥 이런 형태가 되지만 영어는 hit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어떻게 변형합니까? 그냥 hit으로 사용할 때도 있고 be hit으로 사용할 때도 있으니까 이 나타나는 빈도가, 예를 들면 얘가 50대 50이라고 치죠. 그럼 50대 50이면 이 빈도도 50대 50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동태가 나타나는 빈도가 굉장히 높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수동태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능동태만 두 개 존재하는 것이죠. 능동이 그냥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말에서는 그게 100% 능동인데 영어에서는 수동태와 능동태의 비용, 능동태와 수동태의 비율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동태가 그만큼 빈번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말처럼 반대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은 주어진 동사가 있어서 갖다 붙이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셨죠? 예. 그 다음, 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좀 잘하는 학생들한테 장문 숙제를 별도로 내줍니다. 제가 주제를 먼저 주고 학생들이 A4 한 장 정도 써오는 거죠. 그러니까 A4 한 장 써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이제 10가지 주제를 준비해서 이제 하는데 무조건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My best friend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베프죠. 네, 베프를 주제를 주는데 보통 한 장에서 한 4장 정도까지 써오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한 명 있는데 되게 My best friend, 나의 베프를 써오라는 주제를 주면은 그 사람 친구들을 거의 써오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그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었는데 그 5살 때부터 써왔던 베개, 누울 때 쓰는 그 베개 얘기를 써왔더라고요. 참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첫 영장문을 해오라고 하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문장의 수동태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말은 수동태 표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도, 다시 한번 구별하셔야 될 게 우리말에도 능동과 수동의 의미는 있는 겁니다. 그건 영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다 있죠. 그러니까 능동적인 의미, 수동적인 의미 모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의 의미를 그대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당하는지의 의미는 그대로 있는데
그거를 만들거나 혹은 표현 방식이 영어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우리 글을 써오라고 하면 수동태를 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동태를 써오질 않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능동 수동의 의미는 우리말 영어에 공통적으로 있지만 그 표현 방식이 다르다. 이거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즉 표현 방식이 달라서 똑같은 의미를 획득하려고 하는데 맞다라는 의미를 획득하려고 하는데 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예, 전달하고 싶은 의미는 다 어느 나라나 똑같이 있겠죠. 그러나 표현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문법을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면 자신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죠. 그게 바로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문법을 배우는 건 그러니까 영어의 표현 방식을 배우는 거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우고 그러면 이제 할게요. 봅시다. 삼형식의 수동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는 형식을 좀 모르면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형식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수동태는 3형식 이상에서만 존재합니다. 3형식 이상의 동사가 뭐였었죠? 예, 3형식 이상의 동사를 타동사라고 했어요. 그렇죠? 을을 보통 많이 붙는, 즉 대상이 필요한 동사들이죠. 목적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를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당하는 입장이 있어야 수동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3형식, 4형식, 5형식은 되어야 뭐가 된다? 즉 타동사가 되어야 수동태가 존재한다.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자동사도 예를 들면 go 같은 경우에 go, went, gone 하고 3단 변화를 하는 이거는 도대체 뭐냐? 이건 수동의 의미가 없는 거냐? 예, 이건 수동의 의미가 없습니다. 얘는 자동사죠. 자동사들은 수동의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또 그 분사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분사들은 현재 분사도 있고 과거 분사도 있는데 현재 분사는 능동의 뜻, 과거 분사는 수동의 뜻 외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얘는 진행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고 얘는 완료의 의미가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얘 BING라고 진행형을 쓰는 이유가 바로 사실은 얘 때문입니다. 이 진행의 의미가 ING에 들어있고 완료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얘는 수동의 의미. 특히 자동사의 PP는 무슨 의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냐면 완료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have pp 할 때 그 have pp를 쓰는 이유가 바로 얘 때문이라고 그랬죠. have pp. 이게 수동의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완료의 의미가 있지. 특히 자동사의 pp는 수동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수동이 있을 수가 없죠. 당하는 대상이 없는데. 이거는 오직 무슨 뜻이냐면 완료의 의미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한번 보시죠. 자동사의 pp는 완료의 의미만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gone이라는 뜻은 가버린. 그래서 지금 여기 없어진 이런 뜻이 됩니다. 예. 노래 제목도 있는데 she's gone이라고 되어 있었죠. 이때 she's gone 할 때 이 s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비동사 is나 was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has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실수로 she's gone이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무슨 뜻입니까? She has gone. 그녀는 가버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온당하겠죠. 왜냐하면 자동사의 수동태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She has gone. 그래서 그녀는 가버렸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없다. 이런 뜻이겠죠. 결과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아래처럼 She is gone이라고 쓸 때도 있어요. 이거는 자동사인데 왜 수동태가 존재하지가 아니라 이거는 자동사 중에서도 그 왕래 발착 동사라고 해서 가다 오다 도착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런 걸 왕래 발착이라고 하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 동사에 한해서 어떻게 쓰냐면 be 플러스 pp라고 쓸 때가 있어요. 여전히 pp는 무성의 의미가 아니다. 수동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왕래 발착 동사의 be 플러스 pp는 have pp와 같은 뜻입니다. 즉 자동사의 수동태는 수동태가 아니라 바로 무슨 뜻이다? 예, have 플러스 pp, 즉 완료형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사들은 함부로 쓰시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완래 발작 동사라고 이렇게 가다 오다 도착하다 뭐 이 정도에만 쓰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자동사 역시 수동태를 보시거든 그거는 have pp구나, 완료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네. 자동사는 무슨 뜻이 없다? 예, 그 자체에 수동의 뜻이 없고 완료의 뜻만 있기 때문에 자동사의 수동태는 무슨 뜻이다? 예, have pp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네. 그러면 일단 삼형식의 수동태부터 시작합니다. 삼형식은 형태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예, 그냥 가장 간단한 형태가 있고 provide a with라고 해서 앞에 설명 한번 드렸을 거예요. 전치사하고 어떤 타동사가 호응 관계를 가져서 우리가 수거라고 보통 외우는 provide a with b 같은 구조 두 개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냥 가장 간단한 구조들을 가지고
He loves her. 그는 사랑한다. 그녀를. 예, 삼형식 문장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보면 어때요? 그가 먼저 입에서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즉 그가 그녀를 사랑하는 상황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말을 할 때 he가 먼저 튀어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she가 먼저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예, 수동태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 행하는 주체에 따라서 동사를 다르게 쓰는 것뿐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을 전달할 때 만약에 he라고 얘기를 했다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그가 그녀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다라는 동사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죠. 그래서 그냥 능동태를 쓰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말을 하거나 글을 쓰려는데 she를 먼저 말해버리거나 썼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그가 그녀를 사랑하니까 그녀 입장에서는 어떻죠? 사랑을 받는 거죠. 그럼 빨리 뭘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예, 이 동사에 be 플러스 pp. 왜? 사랑받다라는 동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다를 빨리 변형시키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동사 자체를 변형시킨 것이기 때문에 수동태는 she is loved라고 이 형식으로 보시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아요. 당연히 이거는 뭐예요? 하나의 동사로 보시는 게 맞죠. 왜? 이 동사 자체를 변형시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be 플러스 pp는 하나의 동사로 본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be 플러스 pp. 그녀는 사랑받는다. 현재니까. 누구에 의해서? 보통 끝에 by 어쩌고저쩌고, 수동태에 by 어쩌고저쩌고 오면 이게 원래 능동태에서의 주어였다는 표시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거의 by로 쓰죠. 예. 되셨죠? 네. 그 다음 여기서 하나 잊어버리지 마실 거. 예. 능동동사를 변형시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하나의 동사로 보라. 이런 경우들 있죠. be excited 같이 하도 많이 써서 excited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아예 형용사가 돼버린 애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형식으로 보셔도 무방은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연히 저건 어디서 왔겠습니까? excite라는 타동사로 무엇을 흥분시키다는 타동사에서 왔으니까 이것조차도 앞으로 be 플러스 pp는 그냥 하나의 단어로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되셨죠? 예. 그 다음 he hit her. 그녀는 그를 때린답니까? 때렸답니까? 이게 만약에 때린다면 여기 s가 붙어야죠. 왜? 3인칭 단수 현재는 s가 붙어야 되니까. 즉 여기서 hit은 과거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는 때렸다. 그녀를. 역시 똑같습니다. 그가 먼저 입에 튀어나왔어요. 혹은 그녀가 튀어나와서에 따라서 동사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가 그녀를 때렸다라는 상황을 전달하고 싶은데 그가 먼저 입에서 튀어나왔다면 당연히 원래 동사를 쓰시면 되죠. 그는 때렸다. 그녀를.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인데 그녀를 하고 먼저 말을 뱉어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녀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맞은 것이 되죠. 때림을 당하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그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맞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역시 한 단어로 보시라는 거. 그녀는 맞았다. 그럼 was hit. 예, 맞았다라는 동사가 머릿속에 딱 안 들어오시거든. 빨리 때리다라는 반대 동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걸 수동태로 바꾸면 됩니다. be 플러스 pp로. 그에 의해서. 그 다음 The heavy rain delayed the plane. 그 사나운 비는, 그 억수같이 내리는 비는 타동사로 무엇을 연기시키다라는 타동사죠. 그 비행기를 연기시키다. 전부 다 삼형식입니다. 타동사 뒤에. 그럼 그 비행기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비행기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상황을 전달한 그 비행기는 연기되었다죠. 무조건. 그럼 무조건 뭐 생각하시라고요? 예, 이 동사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니까 was, 시제 여기 나타납니다. 앞에서 그 조동사 할 때 설명했었죠. be 플러스 pp 할 때 be가 바로 조동사라고. 그러니까 시제는 얘가 가져가는 겁니다. 수제 다. 시제다. He was, the plane was delayed. 뭐에 의해서입니까? By the heavy rain.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한 동사로 보시면 몇 형식이 됩니까? 예. 혹시 눈치채셨나요? 3형식 바꾸면 전부 다 1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1형식. 됐죠? 주어하고 서술어만 존재하는. 되셨죠? 그 다음, his reckless decision triggered the accident. 트리거라는 단어는 원래 방아쇠를 당기다 라는 뜻인데요. 그 방아쇠를 당긴다는 것도 우리말에도 그런 말을 쓰죠. 그 사건에 방아쇠를 당겼다. 뭐 역사적 사건에 방아쇠를 당겼다. 예, 무엇을 촉발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타동사로 그러니까 그의 분별 없는 이라는 형사죠. 분별 없는 결정은 촉발시켰다. 그 사고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고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 사고는 촉발되었다죠. 그럼 딱 수동태 느낌 나죠, 벌써. 그러면은 was 과거니까 triggered 이렇게 되면 되겠죠. 뒤에는 by his 이렇게 쓰시면 되고 was triggered. 그러면 역시 몇 형식이 되죠? 1형식이 됩니다. 네. 수동태 be 플러스 pp를 하나의 동사로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they hope that they will pass the math test. 예, 일단 주연 구좀 하죠. 이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우리가 수동태로 바꿀 때, 의미적으로 바꿀 때 어떻게 됩니까? 얘가 주어고 타동사고 이게 목적은 사실 전체죠. 목적절. 그럴 때는 이 자체가 지금 호프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얘가 주어가 돼야 돼요. 그러면 방식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식은 그대로 오는 거죠. that. They will pass the math test. 이렇게 입장에서는 어떠죠? 바래진다, hoped가 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by them. 이렇게 쓰시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이게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이미 쓰지 않는다기보다는 잘 쓰지 않는다고 배웠어요. 왜? 주어가 너무 길면 뭘 쓴다? 예, 가져진 주어를 쓰는 겁니다. It is hoped라고 한 번에 받아버리는 거죠. 그것은 희망되어지고 있다. by them. 그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대절 여기다 쓰시면 되죠. 그래서 가져진 주어로 쓰시는 거예요. 수동태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지금처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뭡니까? 그러니까 주어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문장이면 주어를 he로 쓰느냐, she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동작의 주체가 바뀌었을 때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지금처럼 언제도 씁니까? 이렇게 가져진 주어 상황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가져진 주어 상황에서 뭘 많이 보죠? 예, 이거 많이 봅니다. it is hoped 하고 여기 수동태 오는 경우들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진 주어일 때, 수동태일 때 주어가 길어지면 뭘 쓴다고요? 예, 이렇게 가져진 주어를 섞어서 쓰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 수동태를 쓰는 가장 큰 경우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주어가 불분명할 때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데 누구에 의해서 일으켜졌는지 모르는 경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어디 있었죠? 촉발된다? 예. 예를 들면 사고가 일어났는지 알겠는데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사고는 그러니까 일어난 사고밖에 날 수 없으니까 트리걸드라고 뭐지였죠? 아까? 예. DX는 트리걸드. 예, by가 없을 때, 즉 주어가 불분명할 때는 이렇게 수동태를 쓰기도 합니다. 즉 주어가 원래 능동태의 주어가 불분명할 때 수동태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he was killed yesterday 했을 때 뒤에 붙는 것이 없죠. by 누구에 의해서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은 그것이 주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수동태를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동태는 그럴 때도 쓴다는 거. 특히 이렇게 가져진 주어, 우리가 흔히 보는 이 문장이 바로 원래는 이런 식의 문장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 생각하시고, 그래서 가져진 주어 문장 때도 수동태를 많이 쓴다.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봅시다. 예, 이런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provide A with B. 예, 이렇게 자르시면 안 돼요. 그럼 해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같이 하셔야 되죠.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공급하다나 제공하다나 같은 말이니까. 그럼 얘는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문장으로 한번 해볼게요. He provided her family with some food예요. 당연히 목적어는 얘 하나밖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her family가 먼저 나가겠죠. 그 다음에 무조건 provided with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오죠? 얘 그대로 갖다 쓰셔야 돼요. 이렇게 그대로. 그 다음에 by him. 이게 보통 주어는 맨 뒤로 빼니까 이렇게 뺐어요. 뭐 형태는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애초에 해석할 때 어떻게 했죠? 이거를 호응 관계를 가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수동태가 됐을 때는 잘라버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녀의 가족은 제공받았다. 약간의 음식을 가지고. 벌써 해석이 다르죠? 그녀에게 약간의 음식을 제공했다라고 했는데 이 구조에서 조심하실 것은 뭐냐면 애초에 호응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타동사와 전치사가 호응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물론 형식은 삼형식입니다. 이거 목적어고 이게 전치사 구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삼형식이에요. 이런 경우는 항상 수동태 형태 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BPP 다음에 항상 여기 전치사가 와서 붙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하나의 동사로 취급하셔야 돼요. 이럴 때. 그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마치 뭐처럼 보입니까? BPP 다음에 하나, 두 개, 세 개 끝에 뭐가 붙었죠? 전치사가 붙었죠? 우리 앞에서 이런 비슷한 거 봤죠?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전치사 있는 거. 마치 상부동사처럼 취급하시라는 거예요. 상부동사는 아닙니다. 아닌데 마치 상부동사처럼 취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A에게 B를 제공하다였죠. 제공하다. 그러면 이제 주어가 누가 됩니까? A가 되고 여기 B는 여전히 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A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A 입장에서는 제공받은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무엇을 제공받다. 이렇게. be provided with. 이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연습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한 번에 저걸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했다. 근데 A가 주어가 됐어요. 그럼 A 입장에서는 제공받은 거죠. A 입장에서 뭘 제공받았습니까? 예, B를 제공받았습니까? 무엇을 제공받다가 되는 거죠. 밑에 있는 이 얘들이 전부 다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여기도 전부 다 어떻게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이렇게 한 번에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면 굉장히 해석할 때 편합니다. 그리고 마치 얘들은
원래는 원래는 이게 전체가 일형식이지만 얘들은 호응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끊지 마시고 한 번에 해석을 할 때는 그냥 삼형식 동사로 보세요. 그냥 이렇게. 됐죠? 그녀의 가정은 제공받았다. 뭐를? 약간의 음식을.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예, 이거 연습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번에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늘.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이걸 알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그 단어가 있는지, 여기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이런 단어들 많이 알고 계시죠? interested, be interested in. 이거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얘가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우시고 이런 것들을 안 외우시는 건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얘 어디서 왔겠습니까? interest, A in B에서 온 겁니다. A에게 B. 이게 보통 흥미거리 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B라는 흥미를 갖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수동태 형태 되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앞으로 나가고 여기 be interested가 될 거고 in이 와서 쩍 하고 붙을 거예요. 그러면은 be interested in이죠. 그럼 여기 A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흥미를 갖다가 되겠죠. A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A 입장에서 어디에 흥미를 갖다. 그래서 이 수거가 형성된 게 어디에 흥미를 갖다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형태만 쓰고, 즉 수동태 형태만 쓰고 이건 쓰지 않느냐? 아닙니다. 이거 두 개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를 하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되셨나요? 예. 봅시다. She filled her house with furniture. 이건 fill A with B라는 구조죠. A를 B로 가득 채우다 이런 뜻입니다. 가득 채우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수동태가 되면 be filled with가 되겠죠. 그 유명한 수거 be filled with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면 그녀의 집 입장이게 되는 거죠. 그녀의 집 입장에서는 어때요? 뭐뭐로 가득 차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뭐로 가득 차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건 뭐뭇을 제공받다. 제공받다. 뭐 공급받다 하셔도 되고. 되셨죠? 이거. 네. 그래서 이거 한 번에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녀의 집은 채워졌다, 가득 찼다, 혹은 뭐 채워졌다 해서 상관없습니다. 가구로 혹은 가구로 가득 찼다. 그 다음, he satisfied his mother with the test result. 이건 satisfied A with B 구조예요. A를 B로 만족시키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be satisfied with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A를 B로 만족시켰는데 이번에 A가 주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A 입장에서는 뭐뭐로 만족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됩니까? 예, 그녀의 엄마죠. His mother, 시제가 과거니까 was satisfied with까지 한 번에 쓰시는 거예요. 만족되었다. 어디에 만족됐습니까? 그 테스트 결과죠. results에 누구에 의해서? by him. 예, 주어는 항상 끝에 이렇게. 그래서 수동태 뒤에 혹시 이렇게 by가 보이면 거의 원래 문장이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행위의 주체였던 사람. 한번 해보세요. be satisfied with. 이것도 아주 유명한 수거죠. 뭐뭐로 어디에 만족하다 이렇게. A를 B로 만족시켰으니까 A 입장에서는 어디에 만족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가지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다음, children pleased their parents with their presence alone. please는 우리가 부사로 알고 있는 그게 아니죠. 타동사로 무엇을 만족시키다라는 타동사예요. 그런데 얘도 please A with B입니다. A를 B로 만족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만족시키다. 만족시키다가 아니라 기쁘게 하다. 잘못했네요. 기쁘게 하다. 기쁘게 하다. 예, 만족시키다 아닌데 기쁘게 하다. A를 B로 기쁘게 하다. 그 다음에 이게 존재라는 뜻이죠. presence. 예, 그 참석하는 때 그 present의 명사입니다. 존재, 그들의 존재 혹은 참석 이런 뜻이죠. 그 명사나 대명사 뒤에 이렇게 언론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혼자서란 뜻이 아니라 명사나 대명사 뒤에서 이 명사를 뭐뭐만 혹은 만으로 이런 뜻으로 바꿔줍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거 한 번에 해석하셔야 돼요. 그들의 존재만으로 이 말이에요. 이건 좀 기억해 주시면 편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얘는 수동태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be pleased with가 되겠죠. be pleased with.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를 B로 만족시키니까 A 입장에서는 뭐예요? 뭐뭐로 만족시키니까 자꾸 자꾸 만족시키다라고 하냐? 기쁘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A를 B로 기쁘게 하다라니까 A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어디에 기뻐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한 번에 쓰시면 돼요. their parents. parents 과거입니까? 현재군요. are pleased. be pleased를 한 번에 생각하셔야 돼요. 뭐뭐로 만족하다. their presence alone by children. 네. 되셨죠? 예. 그 다음 아까 했었던 거죠. interest A in B. interest A in B. A를 B에 흥미 갖게 하다 이 말이죠. A를 B에 흥미 갖게 하다.
예, 흥미 갖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be interested 하면 어디에 흥미를 갖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어디에 흥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죠. 그의 선생님은 흥미를 갖게 했다. 그를 과하게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소년들 입장에서는 boys 현재입니까? 과거네요. were interested 흥미를 가졌다. 어디에? in science. 그 다음에 by the teacher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되셨죠? 예. 그 다음 She covered her face with her hands입니다. cover A with B예요. A를 B로 덮다. 여기서는 덮다보다는 얼굴이니까 가리다 정도로 되겠죠. 예, 똑같은 말이죠. 덮다로 외우세요. 그냥 A를 B로 덮다. 그러면은 수동태는 어떻게 될까요? be covered with가 되겠죠. 그러면은 A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A를 B로 덮었는데 A가 주어가 됐으니까 A 입장에서는 덮였어요. 그럼 뭐로 덮였다 이 말이 되죠? 뭐뭐로 덮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수거죠. be covered with도 뭐뭐로 덮이다. 이게 다 여기서 온 겁니다. 이런 타동사, 삼형식 그 타동사와 전치사의 호응 관계를 갖는 동사들이 수동태가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 앞으로 단어 정리를 하실 때 예를 들면 cover A with B를 외웠다 그러면 그 밑에다 살짝 뭐를 쓰셔야 됩니까? 예, be covered with를 써놓으시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뭐뭐로 덮이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A, B는 넣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 뭐뭐로 덮이다 이런 뜻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다 그냥 몇 번 하시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면 다음부터는 굳이 적어놓지 않아도 이게 다정적으로 수동태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녀의 얼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Her face 과거죠. was covered with 여기 한 번에 쓰시는 거죠. 여기까지 덮였다 뭐로 그녀의 손으로 her hands by her 그럼 빼고 그 다음 his poverty afflicted him with that afflict A with B라는 단어예요. A를 B로 고통스럽게 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be afflicted with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그렇게 되면 여기 또 오타가 났네요. 예. 이거 afflicted라고 하세요. 예, afflict 쓰다가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예, afflicted 과거 쓰려다가 잘못한 건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afflicted라고 afflict A with B는 무슨 뜻일까요? A를 B로 고통스럽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be afflicted with 하면 무슨 뜻이 되나요? 그러면은 뭐뭐로 고통을 당하다가 되겠죠. be afflicted with. 그러니까 그는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She was afflicted with까지 하면 뭐뭐로 고통을 당하다. that도 조심하셔야 되죠. D, BT 할 때 이 B가 발음이 안 납니다. 그래서 that이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that이 아니라 that입니다. that by his poverty. 그는 고통을 당했다 빚으로 그의 가난에 의해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다음, his father observed him in his studies. observed라는 단어는 원래는 무슨 뜻입니까? 흡수하다라는 단어죠. 그런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A인 B를 이렇게 쓰면 A를 B에 몰두시키다, 열중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그의 아버지는 몰두시켰다 혹은 열중시켰다. 그를 어디에? 그의 공부에 연수시켰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He was observed in absorbed in 어디에 몰두했다라는 뜻이 되죠. 예, 이렇게 되면 어디에 몰두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be absorbed in 하면 그의 공부에 by his father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실제로는 이게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개 다. 그다음 her parents married her to a diplomat last year. 이것도 marry A to입니다. A를 B와 결혼시키다라는 뜻이죠. A를 B와 결혼시키다 이런 단어예요. 그럼 be married to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의 부모님은 결혼시켰다 그녀를 누구에게? 예, 디플로맷이라는 건 이제 외교관입니다. 작년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She was married to. 예, married to를 한 번에 to. 누구와 결혼했다? A diplomat. 예, 외교관과 결혼했다. 작년에 누구에 의해서? 그의 부모님에 의해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The scientist turned water into electricity. turn into A, B도 아주 유명한 수거죠. 예, A를 B로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into B, A를 B로 바꾸다, 전환하다 이런 뜻입니다. turn into B. 그럼 얘도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B turned into 뭐뭐로 바뀌다 이런 뜻이 되죠. 뭐뭐로 바뀌다. 물을 전기로 바꿨다. 그 과학자는 바꿨다. 물을 전기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물 입장에서는 물은 과거니까 was turned가 되겠죠. turned into electricity
by the scientist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be turned into도 한 번에 뭐뭐로 바뀌다. 되셨죠? 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수동태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예, 우리와 영어가 똑같은 뜻, 이런 뜻을 표현하고 싶을 때 능동의 뜻일 때는 그냥 영어나 우리나 그냥 똑같이 사전의 의미를 사용하면 되는데 그 반대의 뜻을 표현할 때는 영어는 그 단어 자체를 바꾸는 방식, 우리는 있는 동사에다가 갖다 붙이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래서 표현 방식이 다르다. 예, 표현 방식이 다르다. 미국 사람이건 우리건 간에 표현하려고 하는 의미는 다 똑같이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나 그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런 문법들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이상은 억지로라도 이렇게 표현하시고 배울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수동태 같은 거죠. 되셨죠? 예, 표현 방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빨리 뭘 떠올려라. 맞다라는 동사면 맞다라는 동사 머리 없으면 빨리 반대말인 때리다를 생각해서 때리다는 동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변형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영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동사는 완료의 의미, 자동사의 과거분사는 완료의 의미만 갖고 있기 때문에 수동태가 없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예, 일단은 수동태라는 것은 그 어떤 행위를 당하는 대상, 그 대상이 사실은 목적어라고, 의미적으로는 목적어라고 하잖아요. 그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가 타동사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 타동사 이상이다. 그러나 가끔 be 플러스 pp가 쓰이는 경우가 있다. 자동사가. 그런 경우는 왕래 발착 동사라고 해서 오고 가고 도착하고 정도의 동사들이 그냥 have 플러스 pp 대신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도 조차도 잘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까지 말씀드렸고, 그래서 타동사에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수동의 의미를 갖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동사의 pp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예, 완료의 의미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삼형식의 수동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두 가지 기본 형태가 존재하죠. 예, 이런 형태와 전치사와 호응 갖는 형태. 그랬을 때 특히 두 번째 거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예, 얘들은 무조건 바꾸면 일형식이 됩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얘는 그냥 무슨 취급하시라? 예, 마치 상고동사처럼 끝이 전치사니까. 그러니까 얘를 그냥 삼형식 동사 취급을 해버리세요. 그것도 만약에 안다면, 모른다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해석을 해보시면 안 돼요. 이 해석을 해보시면 이게 호응관계라는 게 좀 느껴지시는데 아까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경우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he was absorbed in his studies까지만 해볼까요? 예, by his father. 이걸 만약에 그는 그러니까 흡수되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observe라는 단어를 몰두하다, 몰두시키다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면 몰두되었다. 그의 연구 안에 뭔가 좀 찜찜하죠. 그럼 찾아보세요. 예. 이게 이거 호응관계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예. 연구 안에. 그거보다는 그냥 be observed in 이렇게. 아까 이거 please A with도 마찬가지입니다. A를 B로 기쁘게 하는데 그의 부모님은 기뻐졌다. 그의 존재만을 가지고 약간 어색하죠. 이게 혹시 연결되는 게 아닐까라는 느낌. 예, 그 느낌이 있으면 빨리 사전 찾으셔서 저게 호응관계가 아닌가 빨리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이런 호응관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애초부터 이렇게 호응관계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동태일 때도 이 동사 자체, 수동이 된 이 be 플러스 pp와도 연관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provide ADB 같은 구조들은 반드시 provide ABD만 읽을 게 아니라 암기할 게 아니라 be provide with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를 B로 기쁘게 했으니까 A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A가 수동태가 되면 주어가 되죠. 목적어니까. 그래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제공받게 되는 거고 그다음 B를 제공했으니까 무엇을 제공받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 이거 조심하시고 예, 오늘은 3형식까지 하고 역시 4형식, 5형식도 형식 모르면 제가 이거 설명을 할 때 형식을 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무지 많이 찾아봤는데 예, 결론은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형식을 모르면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되셨죠? 예. 오늘은 3형식 수동태, 다음엔 4형식 수동태, 그 다음에 5형식 수동태, 그 다음에 기타 수동태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형식 수동태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